네, 언제나 좋은 강사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내주고 집에 빨리 보내주고 경품 잘 주고 이런 강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좋은 스피커면서 강사인데요. 뭐 앞서 김명식 부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애저가 이런 거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그냥 툭 던져놓고 끝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들으셔야 되거나 해보실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여러 가지 무슨 캠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실습해보고 얘기해보고 이런 코스가 있는데요. 그 전에 맛보기 코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0분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실습을 포함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할 내용이고요. 그 중에 정말 쉬운 내용만 골라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서 김명식 부장님과 같은 에반젤리스트 기술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개발 사이드는 아니고 이제 IT 엔지니어 쪽,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뭐 윈도우 서버라든가 시스템 센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서버들 있죠. 그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서버의 자판기 버전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애저에서 이아스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0분 동안 애저 이아스가 이런 게 된다 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20장입니다. 20장인데 한 6, 7장이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내용을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템플릿도 하얀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가서 좀 이렇게 뭐라고 했죠? 날카롭게 보여야 될 때다 그러면은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를 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날카로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긴 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그러면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를 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웃긴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화면을 띄워드리면 이게 애저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 당겨드리면 왼쪽 상단에 애저라고 하는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말 그대로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자판기의 물건을 뽑아 쓸 거냐는 것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선택해 쓰시는 목적입니다. 지금 저는 많이 쓰는 것만 불러 놓았지만은 실제로 모든 거를 다 열어봐라 라고 해서 열면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찾아보기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고요. 잘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이 스크롤 바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쫙 내리면 이게 자판기의 목록이고요. 이 중에 제가 여기에 별표를 체크해 놓은 것만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 앞서 김명식 부장님이 인프라는 뭐라 그랬죠? 3분 지났죠. 우린 3분 지나면 안 한 겁니다. 언제나 하셨습니까? 어쩌 했을 때 3분이 지나면 다 안 했다 그러십니다. 하드웨어를 일반적으로 인프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컴퓨터를 분해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사셔야 되는 게 뭐 컴퓨터라는 걸 해야 될 때 하드웨어를 사셔야 되죠. 하드웨어 사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 안에다 OS 깔죠. OS 깔고 뭐 하시죠? 그 안에 오피스 까시고 뭐 게임 까시고 까시잖아요. 근데 그 스택을 자르면 이아스, 파스, 사스가 딱 쪼개집니다. 하드웨어만 쪼개 쓰는 건 뭐라 그럽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표현하는 거고요. OS까지 깔아서 주는 거를 파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까지 깔아가 주는 거를 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줬을 때 그 밑부분은 볼 수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쉬운 예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만약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럼 메뉴 중에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여기에는 가상 컴퓨터라는 걸 가실 거예요. 가상 컴퓨터 갑니다. 우리 용산 가서 컴퓨터를 산다 라고 가정했을 때 옛날에는 가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언제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보통 가서 이제 컴퓨터를 삽니다. 그러면은 CPU, 메모리,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맞죠? 그다음에 뭐 케이스, 파워 이런 것도 삽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애저를 밖에 나가서 떠들면서 가장 황당했던 질문 1등이 뭘까요? 1등이 뭘까요? 얼마예요가 아닙니다, 사실요. 가장 황당했던 질문 1번은 뭐냐면 내 서버에 가서 자산 딱지를 붙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컴퓨터 하나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 내 건데 이게 속해 있는 컴퓨터에 가서 우리 회사 자산 딱지를 붙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회사는 서버가 장애 났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서버의 전원을 강제로 뺀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애저를 쓰면 애저는 우리 회사가 쓰는 속칭 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전원을 뽑아서 정말로 잘 넘어가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삼성을 너무 좋아해서 하드디스크도 삼성 SSD, 메모리도 삼성 거, CPU는 AMD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래요. 그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못 합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추상화 계열 계층 밑에 있다라고 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는 인프라가 추상화 레이어에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해서 컴퓨터 한 대 받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거기다 OS를 깔아야 되죠. 윈도우를 깔 거다, 리눅스를 깔 거다. 이건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파스는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OS까지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선택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나 이 OS 열어가지고 레지스트리를 0으로 1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거 튜닝에 쓰기 때문에 OS 세팅을 바꾸고 싶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스는 뭐죠? 어플리케이션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오피스 365를 쓰는데 우리는 오피스 365 익스체인지 서버의 메일박스를 뭐 1테라 단위로 자르고 싶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레이어 밑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상화 레이어 밑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뽑아보죠. 자판기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너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니? S전자께 필요하니? L전자께 필요하니? 아니면은 뭐 H께 필요하니? 이런 컴퓨터 물어보듯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이 자판기에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상단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나는 우분투가 필요하다. 그럼 딱 했더니 우분투가 연결되어 있는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우분투에서 15.10을 선택을 하죠. 그럼 15.10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판기의 모습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우분투 15.10 서버를 하나 떼쓰겠다. 그러면 이제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우리 영어 안 읽어보죠. 무조건 뜨면 모르니까 버튼부터 누르기 바쁩니다. 누릅니다 일단. 윈도우의 장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넥스트만 누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 단점이죠. 넥스트 눌러서 잘 들어가면 좋은 제품, 안 들어가면 꾸진 제품. 다시는 그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한번 그런 제품은요. 이름을 넣죠. 이제 여기다가 뭐 코알라, 우분투, 뭐 01 넣고요. 사용재료는 뭘까요? 계정입니다. 쓸 코알라. 그다음에 인증 형식 암호 쓰겠다. 그래서 내가 암호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네가 쓰고 있는 돈 내는 계정이 어디냐? 은행 계좌번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는요. 그다음에 리소스 그룹이 뭐냐? 리소스 그룹 아직은 설명 안 드립니다만 근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전은 전 세계에 대해서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32개. 32개죠. 이 32개에 아직 오픈 안 된 데 있죠? 한국은 없습니다, 아직. 이 32개의 목록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럼 너 어느 동네에서 이 자판기 물건을 던져줄랍니다. 우리 회사가 인도에서 뭐 서비스를 하겠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인도를 고르면 됩니다. 중앙인도. 네. 저 사실 처음 골라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물어볼 게 뭘까요? 이제 말 그대로 용산 가서 컴퓨터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CPU가 몇 개니, 메모리가 몇 개니라는 질문이 여기에 뭐가 나올까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면 빨리 안 올라와요. 이렇게. 설마 다시 내라고 뜨는 건 아니겠죠. 집어넣고요, 그냥요. 인도가 문제인가? 일본으로 가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우분투부터 다시 갈게요. 원래 제가 원래 하는 스피드로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그냥요. 집어넣고요. 만들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 목록이 나와요. 그럼 일단 우리는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두 보기가 나와요.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뭔가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죠? 돈이에요, 돈.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 쓰면 얼마 나올까예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난 모르겠는데 CPU 코어 하나 주고 메모리 3.5기가 쓰고 SSD가 보여요. 스스드가 보이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SSD가 보이고 한 달 쓰면 얼마? 81,000원.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돈 주고 살 것이냐? 아니 빌렸을 것이냐? 뭐가 정답인가요? 용도에 따라 틀리죠. 이 정답이 왜 하나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냐면요. 제주도 가셔서 차를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 뭐죠? 배에다 싣고 내 차를 가져가는 방법. 그게 뭐죠? 온프라미스죠. 내 걸 쓰는 거니까. 빌려 쓰는 거 렌트카. 뭐죠?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옷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뭐야? 코타나가 반응을 다 했네요. 헤이 코타나. 올라옵니다. 예. 아유, 제가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이 꺼야겠네요. 코타나가 계속 반응을 하네. 네. 그래서 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통 세탁소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프라미스에 깔아 쓰시는 사설 클라우드를 세탁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둘 다 있는 게 맞죠. 필요할 때 이거 쓰고 이거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마존이 정답이라면 선생님들 집에 세탁기 다 갖다 버리셨어야 돼요. 용도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것이 요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쪽 쓸 수 있고 저쪽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고릅니다. 예, 그래서 쭉 내려봤더니 별게 다 D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봤더니 일단 무조건 싼 걸 찾겠죠. 일단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재밌는 게 F 시리즈도 발표가 됐어요. 오늘요. F 시리즈. 더 내려볼까요? 너무 많죠. 예, 드디어 싼 게 나왔어요. 15,000원짜리. 예, 마감 임박 A0입니다. 0.25코어에 메모리 750메가 주면 한 달에 15,000원 컴퓨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아우디 타고 다닌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A 시리즈, D 시리즈, G 시리즈. 예, 제 이런 거 농담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몇 번 해봤는데 요새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안 먹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A1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한 달 쓰면 5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확인. 선택을 누르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제 너 디스크를 뭘 쓸래? 맞죠? 일반 HDD를 쓸래? SSD를 쓸래?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래? 인터넷 IP가 필요하니? 그 다음에 더 내려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방화벽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하는 기능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쭉 누르고 이제 예, 확인 누르고 마지막에 뭐를 하면요. 확인 누르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잠시 후에 선생님들에게 이 컴퓨터가 자판기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드웨어에 관련된 얘기예요. 쉬운 예로 컴퓨터. 그다음 뭐죠? 컴퓨터 중에 CPU 메모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래서 CPU 메모리를 뭐라 그러고요? 계산 영역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라 표현하고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이렇게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기본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애저 이아스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설명드린 큰 세 개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랜카드, 그다음에 CPU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은 여기 엔지니어 계시면은 서버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뭐 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에서 또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디 같은 것도 들어가요. 계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정말 극일부고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묶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스토리지입니다. 중요한 건 스토리지는 뭡니까? 얼마나 빠르냐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스토리지의 속도에 대한 그 속칭 악유, 서로 싸우는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뭐가 나오면서요? SSD라는 게 출현을 하면서 디스크 속도가 빨라졌다, 뭐 느리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SD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S디스크사 SSD를 하나 샀더니 64,000원 정도의 256기가를 주더라고요. 256기가를. 그러면 그거 한 8개 정도 사면 얼마입니까? 뭐 한 2테라 나오죠. 2테라. 그냥 묶어 쓰시면 레이드 제로로.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종류는 크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일반이냐, SSD냐를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좀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IOPS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인풋 아웃풋을 하냐는 겁니다. 보통 일반 하드디스크가 얼마쯤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스 디스크. 보통 그 하드웨어 업체를 불러서 하드디스크의 스펙을 얘기하면은 이게 몇 IOPS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맞추면 이 책 드릴까요? 가장 근접하게 말씀하시는 분께. 예, 관심 없으시죠? 예. 이러다가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가져가십니다. 보통 하드웨어 업체를 부르면 100에서 150 IOPS 정도를 얘기합니다. 디스크 하나당. 그러면 그걸 500을 만들려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됩니까? 최소 3개에서 4개는 해야 돼요. 근데 애저에서 일반 디스크를 고르면 500 IOPS는 보장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D는 얼마입니까? 5000 IOPS인데 이거는 캐시를 다 안 킨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크를 16개를 묶거나 10개를 묶거나 계속 뭐 곱하기가 됩니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VM 한 개에 최대 16개까지 붙여서 10만 IOPS 이상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 IOPS 이상을. 이 10만이 별거 아닌 것 같으실 수 있지만요. 주위에 스토리지 잘하는 친구가 아니면 이거 오래 하신 분한테 야 10만 IOPS 뽑으려면 디스크 몇 개 있으냐 얼마 돈 써야 되냐 물어보세요 한번요. 이게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런 디스크를 하드디스크처럼 꽂아 쓰셔야 되잖아요. 꽂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드디스크 꽂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추상화 레이어 밑에 그냥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일단요. 바로 그냥 데모를 해볼게요. 여기에 저장소 계정이라 부르는 게 디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디스크 추가 누르면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요. 너가 쓰고 싶은 디스크가 어떤 형태니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 여기다가 네. 집어넣자. 예. 코알라 스토리지 007 집어넣고요. 그 다음 종류 이런 거 다 오늘은 무시하고요. 일반 디스크, SSD 디스크. 그 다음에 요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냥 예 만들게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가 뭐가 나옵니까? 어디다 만들지.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디스크를 만든 겁니다. 그럼 디스크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웹하드를 사면 뭘로 접속합니까? 웹하드 안 쓰시죠. 집에 TV도 없으시고 예, 게임도 안 하시고 책도 안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말 그대로 only IT 그러다 이제 덕이 되시는 겁니다. 이어지셔가지고요. 예, 재미없죠. 예, 계속 갈게요.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여기서 뭐가 나올 거예요? 코알라 스토리지 007이 만들어져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애저는 모든 개체는 전부 다 외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부로. 그러면 이 개개별로 이 스토리지마다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웹 주소가 있다는 것이죠. 웹 주소. 그래서 설정의 속성에 가서 봤더니 속성에 가서 이제 이쪽에 뜰 건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애저 잘하려면은 오른쪽으로 큰 모니터 사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오른쪽으로 계속 넓어집니다. 데이터가. 이거 블레이드라 표현하는 한 칸 한 칸을요. 근데 저희 매니저는 모니터 안 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소가 뜰 거고요. 예. 예, 떴죠. 이 제일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쭉 내려봤더니 ID라는 것이 나왔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스크라고 하는 항목에 가볼게요. 디스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애저에서는 블랍이라 표현을 합니다. 블랍에 가봤더니 우리가 잘 아시는 형태로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컨테이너는 쉽게는 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VHD 가봤더니 요 파일들이 쭉 보이고요. 이 파일을 클릭해 봤더니 파일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외부로 접근하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뭘 보실 수 있냐면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웹 형태로. 파일 업로드하기도 내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우리 보통 윈도우에서 디스크 쓴다 그러면 다 어떤 형태로 쓰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쓰시는 거. 역슬래시 두 개였고 마치 파일 서버 쓰듯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애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파일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파일. 이 파일 서비스의 공식 명칭이 뭐냐? CIFS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SMB 프로토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애저 내에 있는 실제 컴퓨터에 가서요. 컴퓨터가 있거든요. 여기 이 명령어 뭔지 아시는 분? netUse라고 하는 명령어. 하드디스크처럼 붙이라는 거예요. 이 주소를요. 뒤에 주소가 딱 보시니까 뭔가요? 애저 주소예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이 명령어를 잘라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 넣었더니 뭔가가 석세스풀리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Z 드라이브가 이렇게 생긴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네, 코알라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기억하실 거는 코알라 01 STD 스토리지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내리고 제 스토리지 목록 중에서 코알라 01 STD 스토리지 예죠. 여기에 파일에 가서 봤더니 목록이 쭉 나오고요. 파일 쉐어 이름이 나왔고요. 여기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만든 코알라가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컴퓨터를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원하면은 마치 웹하드웨어와 같이 파일 서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절대로 뭐 하지 말아요.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미국의 모 웹하드 업체가 장애가 나서 디스크가 깨졌어요. 근데 뭐라고 선언했는 줄 아세요? 우리 이거 복구 못해. 복구 못해. 그래서 망했어요, 거의. 예전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깨지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죠. 엔지니어이신 분들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크 여러 개를 묶는 거를 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레이드. 애저도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올리면 내부적으로는 3개를 갖고 있습니다. 3개. 그러면 만약에 일본 서부면 오사카거든요. 오사카가 지진이 나서 동네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데이터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럼 불안한 분들은 똑같은 데이터를 아예 다른 동네에다 모아하고 원할 수도 있습니까? 복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요? 그런 식의 지역 복제도 있어요. 단어를 들으셨으니까 다시 제가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를 이제 다 로딩이 끝나면 요 부분이요. 지금요. 요거 복제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2개의 단어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최소한. 두 번째 거 이해되셨죠? 같은 동네 내에서 몇 개? 3개 만든다. 세 번째 건 뭔가요? 같은 동네 3개 만들고 다른 동네 3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항상 2개씩 생깁니다. 보면은요. 기본적인 모습에서. 그 다음에 리드 억세스 지역 중복 복제는 지역 중복 정의선 뭐냐면 그 홍콩에다가 만든 거를 복제를 하면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럼 싱가포르의 데이터는 선생님들 눈으로 보실 수는 없어요. 언제 보일까요? 홍콩이 없어지면 보여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못 믿으시면 애저 못 써요. 그걸 우리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표현합니다. 믿고 쓰자 서로. 그래서 복구 못하면 돈으로 물려줄게. 뭐 쉽게 그런 건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쪽에서 데이터를 읽기 용도는 쓰셔야 돼요. 어떤 용도든 간에. 그런 경우에 4번째 옵션을 고르시면 복제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쓰기는 안 되더라도. 뭐가 제일 비쌀까요, 그러면? 4번째 게 제일 비쌉니다. 복제하고 뭐합니까?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복제하는 비용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홍콩 내에서 서버 사이에 복제하는 거는 안 받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역이 분리가 되면 그때는 네트워크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드리면 나중에 네가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러고 저를 소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네가 이거 얘기 안 했지 법적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나갑니다. 이런 식의 내결함성 이론도 갖고 있다는 간단하게 보셨어요. 이것도요. 네트워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와 또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랜카드 하나는 원래 몇 개가 쓰게 돼 있죠? OS 하나가 쓰게 돼 있습니다. 아까 김용식 부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멀티 테넌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가상화예요. 아파트를 지으면 출입구가 몇 개입니까?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랜카드예요. 쉽게는요. 그러면 아침 시간이 되면 우리가 어디가 미어 터집니까? 첫째로 엘리베이터가 미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튀어나오면은 문 앞에서 자빠지는 사람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가상화도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원래는 제가 그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서버인데요. 여기 얘네들이 다 뭔가요? 가상화 안에 돌아가는 버추얼 머신들이에요. 얘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쓰면은 랜카드 하나를 뭐하고 있을까요? 전부 쉐어하고 있겠죠.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옆집에 누가 산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뭐가 있을까?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 애저도 마찬가지로 코알라가 들어오고 나무늘보가 들어왔다고 서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될까 안 될까요? 모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가상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연결해야 돼요. 왜 회사가 만약에 서울, 부산, 광주에, 제주에 지사를 만들었어요. 엔지니어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4개지만 논리적으로 몇 개? 하나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의 이름을 VPN이라 표현을 합니다. VPN. 그러면 홍콩의 한 덩어리, 싱가포르의 한 덩어리, 아니면 홍콩 두 덩어리 만들었어. 똑같은 데에서.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둘은 모릅니다. 둘이 통신하려면 무조건 네트워크는 같은 네트워크를 써야 됩니다. 그럼 다른 네트워크끼리 교신하게 만든다? IT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둘이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면 돼요. 커넥팅을. 그런 기술을 뭐라고 표현하냐? VPN 터널링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거 되겠죠. 애저, 우리 집. 뭐 하면 됩니까? 직선 터널을 뚫으면 되죠. 직선 터널.
예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 가상 네트워크라는 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일 쉬운 거는 만들기 추가를 누르면 당연히 뭘 물어볼까? 첫 번째로 이름을 물어보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 물어보겠을까요? 네가 쓰고 싶은 IP의 영역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름 물어보고요. 이름. 그래서 여기다가 코알라 데모 vnet 집어넣고요. 주소 공간 뭐 77.7.7.0에 24. 이러면 이제 서브넷을 만들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서브넷 이름. 서브넷 주소 77.7.7.0에 24.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쭉. 그럼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건 서로 뭐 하는가? 서로 커넥팅이 된다는 뜻입니다. 커넥팅이 된다. 그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오늘 데모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 네트워크 있는데요. 여기에 코알라 vnet 01이라는 것이 있고요. 들어가 봤더니 IP 영역은 10점대를 사용을 하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IP 10점대죠. 그다음에 이 안에 서브넷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 거를 연결을 해야 돼요. 뭐 예제가 조금 비약일 수 있습니다만 애저에다 DB 갖다 놓으면 누가 열어볼 것 같으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맘먹으면 열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DB는 우리 집에 놓고요. 여기다가 웹서버 놓고 연결하고 싶어요, 둘이.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의 회사에 VPN 장비와 애저의 VPN을 커넥팅을 시키면 됩니다. 커넥팅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기억하실 거는 여기 IP가 몇이다? 10점대로 시작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버 여기에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나와라. 네, 여기서 IP 컨피그를 쳐서 봤더니 IP 주소가 몇입니까? 192.168대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핑 10.0.3.4. 이 뭐가 됩니까? 서로 핑이 됩니다. 이제 둘 사이는 네트워크상으로는 뭐가 된 논리적 커넥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애저와 선생님들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넷끼리, 그 다음에 회사 내까지 연결,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애저에 마치 우리 집처럼 연결해서 쓰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VPN 접속하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 애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는요.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거를 포인트 투 사이트 VPN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20분 남았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저 보면 핑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점대 IP가 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여기서 VPN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코알라 v넷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커넥트를 누르면 애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뜨고요. 커넥트를 누르면 애저에 커넥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졌어요. 뭐가 됐다는 거면 커넥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핑을 치면 이렇게 핑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커넥팅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원하시는 형태의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모습상으로는요. 이것도 빨리 끊어야지. 제가 계속 쓰고 있으면 본사 애저팀에서 돈 내라고 메일 와요. 그래서 애저 내에서는 쓸 수 있는 네트워크는 선생님들이 그리시는 네트워크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IP를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 보통 그 서버를 어딘가에 맡기시거나 집에 인터넷 받으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 공인 IP 받을 수 있나요? 뭐 얘기를 해요. 공인 IP 있어야지 뭘 합니까? 뒤에 뭐 공유기 물려서 뒤에 붙이고 이런 작업들 하거든요. 애저도 똑같습니다. 10점대는 내부 IP입니까? 외부 IP입니까? 내부 IP입니다. 그럼 얘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터넷 IP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저도 똑같이 외부 IP와 내부 IP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이 단어가 적용이 안 돼요. 여기 공용 IP 주소, 티라노사우루스 IP 주소가 퍼블릭 IP입니다. 뭡니까? 인터넷 IP라는 거예요. 얘를 어딘가에 붙여서 내부랑 모여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애저가 원할 때마다 줄 때마다 바뀌는 유동이 있고요. 할 때마다 픽스로 주는 고정이 있어요. 뭐가 더 비쌀까요? 고정이 몇 개 이상을 쓰시면 돈을 내셔야 돼요. 고정은요. 근데 내부는 외부 리소스 쓰는 거 내부는 고정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돈을 낸다는 거는 외부 IP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서버가 많아지면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부하 분산 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하 분산. 부하 분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부용 분산, 외부용 분산. 외부용 분산은 무슨 용일까요? 웹서버 용도겠죠. 웹서버 용도.
보통 일반적으로. 쉬운 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것도 역시나 바로 보시면 편해요. 제가 공용 IP 주소에 가볼게요. 여기에 코알라 PIP01이라고 하는 퍼블릭 IP 리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좀 떠라. 네. IP 주소가 이렇게 있고 DN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본 다음에 여기에 부하 분산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익스터널, 인터널이라 보시면 돼요. 익스터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IP를.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요? 내부에 서버 몇 대랑 연결되어 있니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부 IP 주소, 이 주소 맞죠? 아직 3분 안 지났습니다. 예. 이 IP로 들어오면 내부에 있는 서버로 부하 분산하는데 두 종류로 부하 분산하는 거예요. 80포트랑 8080 포트로. 뒤에 있는 서버는 백엔드에 가서 봤더니 가상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지 나와요. 2대가 나올 겁니다. 그럼 뜨는 동안 우리 코타나가 열어줬던 이 페이지에서 들어갔더니 서버 몇 번이 나옵니까? 1번이라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리프레시를 하면은 부하를 몇 번 걸다 보면 몇 번을 바뀔까요, 얘가?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탁탁탁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부하 걸려야지 넘어갑니다. 꼭 이렇게 보여드리려면은 빠르게 안 넘어갑니다. 아, 진짜 속색이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 하나 더 열죠. 그냥 여기서 붙여놓으면 또 1번 나오네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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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왜 2번이 안 나올까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꼭 이렇게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2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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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하가 어느 정도 걸려야지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톡톡톡 쓰실 때만 넘어가면은 접속과 끊으면 끝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특정 부하량을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잠시 후에 넘어가는지 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부용, 외부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IP 대역을 막고 싶은 경우 있으시잖아요. 특정한 IP만 접속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안 그룹이란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보안 그룹도 바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여기에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결론만 보시면 이것도 쉬우실 것 같아요. 감이 오시죠? 어떤 뜻인지. 인터넷에서 10점대 IP로는 포트 번호 몇 번만 넘겨달라는 겁니까? 8080만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3389 당연히 이렇게 제어할 수 있죠. 특정 IP를 막으실 수도 있고요. 특정 IP만 여실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원본 IP, 원본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허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5개 요소를 가지고 제어하는 거를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그룹. 내부용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DB 서버가 2대가 있는데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까요? 이건 100%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고가용성을 가져가는 기능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클러스터링이라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IP 주소가 몇 번이라 나오죠? 아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100번이라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100번이요. 잘 안 보이세요? 항상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100번입니다. 100번. 근데 이 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여기 스토리지 노드에 가서 봤더니 네트워크 컨트롤러의 IP를 보면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 4번. 또 한 대는 당연히 몇 번일까요? 5번이고요. 또 한 대는 6번이에요. 대표를 몇 번이 받는 거죠? 100번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SQL 명령을 보냈더니 몇 번이 리턴합니까? 지금요? 1번이 리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DB 서버를 강제로 하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서 넘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겨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다른 곳으로 페일오버 시켰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고 있죠? 잠시 후에 넘어가면은
이 주소가 몇 번으로 리턴이 바뀔까요? 지금 2번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작업이 보이시고요. 펜딩이라고. 잠시 후에 얘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 똑같은 명령을 때려보면은 몇 번이 리턴이 될까요? 잠시 후에는 코알라 01 db 02번이 리턴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요? 이런 식으로 이 페일오버 되는 형태에 대해서 현재 얘가 프라이머리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컨더리로 바뀌었고요. 이제요. 밑에가 뭐가 됐죠? 프라이머리가 됐겠죠. 그럼 이제 이 서버가 잠시 후에 이제 커넥션이 완료가 되거나 2번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싱 되는 기능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컴퓨터를 이런 스토리지를 만드시고 랜카드를 만드시고 만들어 쓰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도 지금 저는 쉬운 거면 GUI로만 보여드리지만 원하시면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쉘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쉘로. 그래서 제가 역시나 여기에 있는 쉘을 하나 열어서 get azure vm rm vm 무슨 뜻일까요? 애저에 있는 모든 VM을 다 뽑아주세요. 엔터를 치면은 무지막지한 결과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시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난 여기서 이름만 보여줘. 그랬더니 네가 돌리고 있는 애저 내의 VM은 얘네들이야. 감 잡으셨죠? 이렇게 쉘로도 하실 수도 있어요. 쉘로.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걸로 무언가를 배포하는 작업으로 뭘 많이 사용하십니까? 도커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쓰시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서버에 제가 컴퓨터를 2대를 열어놨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윈도우인데? 뭐가 없습니까? 하단에 시작 푸시줄이 없는 코어 버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도커나 명령을 쓰면 이렇게 명령어가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도 이제 도커를 지원을 하거든요. 2016부터. 원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도커 이미지 쓰면은 서버 연결해 작업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커 run -name name은 뭐 웹 01 -tp 6001을 5000번 그다음에 컨테이너 웹 앱 쓰고 항상 불안해요. 엔터를 치면 네. 몇 번에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 서버로 제 명령어를 전달한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요? 쳐보면 PS를 쳐보면 이게 잠시 후에 여기서 나와요. 방금 전에 만든 거잖아요. 01번. 다음에 제가 여기서 -h 몇 번을 던진 겁니까? 5번으로 던져달라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제 어디서?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됩니다. 웹사이트가 몇 개 만드는 거 2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외부에 제가 몇 분 포트로 퍼블리시 했죠? 6001번으로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브라우저에서 제가 여기다가 포트 번호 6001만 써주면 뭐가 나올까요? 로드 밸런서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 웹페이지가 방금 전에 퍼블리시한 게 나오겠죠.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도커를 이용하셔가지고 뭔가에 대한 작업을 빠르게 하시거나 빠르게 없애버리시는 작업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들은 이미 제가 아까 부하 분산 장치를 만들어 놨을 때 외부 부하 분산 장치에 6001번을 매핑하는 작업을 뿌려 놓았고요. 여기 부하 분산 규칙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8080을 몇 번으로 매핑하라는 거예요. 6001번으로 매핑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8080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누가 리턴이 될까요? 안에 있는 6001번께 이렇게 리턴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제가 거짓말 같다.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시려면은 그냥 여기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도커를 뭐 하면 됩니까? 지워버려요.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바로 옆에서 오타 쳤는데요. 그래서 보면 역시나 지워버리는 거고요. 없죠? 여기도 없어요. 이제 다시 사이트에 나가서 얘를 리프레시 하면은 잠시 후에 사이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돌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져 버렸죠. 사이트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도커를 가지고 퍼블리시하는 방안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가용성이 되게 필수입니다.
서버가 죽을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버를 운영을 하지만 서버가 하드웨어적인 폴트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OS적인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가용성 구성을 하셔야지만 서비스 레벨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최소 똑같은 걸 몇 대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2대 이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2대 이상을 만들어서 렉을 분리해서 배치해라.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 서버로 갈게요. 제가 데모하는 서버가 6대거든요.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5대 줘요. 드려요. 한 서버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서 똑같이 그냥 5번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면 선생님들 컴퓨터 몇 대 받았다고 생각하실까요? 5대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신에 제가 1번 서버를 꺼버리면 5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예전은 그렇게 최소 죽는 단위를 뭐로 보냐면 렉 하나 단위로 봅니다. 렉 하나 단위. 그러면 그걸 알아서 분리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분리해서. 그런 식의 컨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희는 가용성 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용성 집합. 그래서 애저에 여기에 네, 메뉴 중에 가용성 집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제가 가용성 집합을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웹 가용성 집합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상 컴퓨터 이 2대가 뭐 분리를 해서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하셔야 된다? 믿으셔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유지 보수도 이 렉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2개가 다 꺼질 일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업데이트 도메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같은 렉에도 컴퓨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를 겹쳐서 배치하지 않는 최소 단위가 몇 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VM을 10개를 만들면 한 호스트에 10개가 다 들어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10이라는 의미는. 최소한 서버 10대의 분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재수 좋으면 아예 렉이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쪼개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장애 도메인이라는 뜻이고요. 서버 10대를 분리해서 저장해달라는 것은 업데이트 도메인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의 고가용성. 그럼 이제 제 45분 정도 얘기가 이해가 되셨다면요. 요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최소한 개개별 역할별로 서버가 몇 대씩 있어야 될까요? 2개씩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는 몇 개 필요합니까? 인프라는 총으로 몇 개죠? 하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네이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밖에서 봤을 때 네이버 하나지만 안에서 봤을 때 서버가 무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같은 서비스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몇 개일까요? 하나겠죠. 가상 네트워크는요. 서브넷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용도별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아까 포트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별로. 고가용성은 당연히 가용성 집합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서버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곱하기 2가 필요하겠죠. VM 개수는요. 개개별 용도로. 그리고 개개별로 다 뭐 할 수 있다? 부하 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성 집합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덤입니다. 덤.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아스만 그러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터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안에를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 분석. 이런 거에서 가서 보면은 애저 내에서 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컴퓨터들이라면 그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두 다 뭐 할 수 있냐면은 애저에 있는 곳에서 로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리눅스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VM은 아마존에 있건 사내에 있건 VM웨어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들에서 모아온 로그들을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실 수가 있는 사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컴퓨터들이 몇 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하실 수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로그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에러가 났던 컴퓨터를 다 뽑아주세요. 이런 식의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여기 시큐리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중에 뭐 실행됐던 모든 프로세스를 다 뽑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제일 많이 실행된 프로세스가 뭔가요 지금요? 제 컴퓨터에서 conhost.exe라는 파일이 제일 많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로그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로그 분석, OM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니터링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작업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다 켜고 저녁 5시에 다 꺼야 된다. 이런 것들 하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동화라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기에 가서 보면은 쭉 내려보면 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럼 스크립트 만드셔가지고 키고 끄고 이런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파일 지우고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브라우저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롬으로 들어가 볼게요. login.microsoftonline.com 이건 뭐냐면은 저희 회사께 연결이 됐네요. 여기서 인프라이빗으로 열게요. login.microsoftonline.com 했을 때 선생님들 회사에서 계정과 암호를 만들려면 원래 DB라든가 AD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런 주소 넣어볼게요. 주소가 뭔가요? 뭔가 느낌이 틀린데 코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주소를 딱 넣었더니 네, 뭔가 룩업이 되면서 딱 이렇게 바뀌어요. 계정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전거 아셨어요? 윈도우 7에 있죠. 재미없죠. 예. 그다음에 이래 연결해서 koala@koala.com을 누르게 되면은 koala.com이 애저였던 것이 제 서버로 와서 인증받아라라고 리디렉션 시켜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애저 A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돌리는데 화면만 뿌려주는 거. 지금 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서버 받은 프로그램이 사실 다 얘잖아요. 원격 데스크탑. 근데 원격 데스크탑에서 프로그램만 뿌려주는 서비스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 앱이 iOS나 안드로이드에 있으면은 쓰실 수 있잖아요. 편하게.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트 앱 프로그램을 실행을 딱 하면 실행해 볼게요. 리모트 앱 실행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이 나와요. 얘는 다 어디서 돌아가는 걸까요? 애저에 있는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i를 더블 클릭하면 이 i는 제 거에서 실행되는 것이 어디서 실행된다? 서버에서 실행이 돼서 프로그램만 뿌려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작은 규모의 망블리와 같은 컨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딜까요? 애저에 있는 네트워크를 쓰는 형태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리모트 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이걸 보여드리면 회사의 최소한 상무 전무급들은 무슨 얘기를 마지막에 하실까요? 좋아. 다 필요 없고 이거 똑같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줘. 나 너네 거 안 쓸래. 근데 이거 좋으니까는 이거 똑같이 뭐 해달라는 거면 깔아달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i가 실행됐고요. 이 i에서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면 저장을 누르면 얘는 어디 저장 파일이 뜰까요? 애저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뜨게 됩니다. 로컬이랑 다른 동네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하단에 실행된 아이콘의 모양도 이런 게 붙습니다. 원격에 실행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다시 본론 들어가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답변은 뭐였을까요? 이것도 다 윈도우 서버고요. 시스템 센터를 할 생각 다 만들어 쓰셔야 돼요. 라고 드렸습니다. 짠! 네. 아직 공개가 안 된 서울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한국 데이터 센터라고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데 왼쪽 상단에 딱 가서 보면은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애저 스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나온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뭘까요? 다 까는 겁니다. 회사 내에다가. 다 깔면 느낌 어떤 느낌이세요? 아까 보셨던 애저랑 똑같죠? 그래서 새로 만들게 해볼까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가서 제가 윈도우 서버를 하나 만들겠다라 클릭을 하면 훨씬 빠르죠. 이건 제 근처에 있는 서버거든요. 똑같이 나오죠. 이름 넣으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회사 내에다 깔아 쓸 수 있는 애저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 표현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이라 표현하고 아직은 나오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 서버 2016을 기반으로 되고 있고요. 설치는 최소 메모리 96기가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 쓰시는 제품을 애저 스택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저 스택 이 두 개 모델을 다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훅 와가지고 저장소, 네트워크, 컴퓨터, 계정, 리모트 앱, 모니터링, 그다음에 마지막에 애저 스택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의 애저는 인프라 전반적인 모습을 다 제공하는 모습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던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개발에 관련 내용은 제 뒤에 이어서 성지영 부장님과 김태형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50분 동안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